안녕하세요. 단독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하나 시작하기 전에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콘텐츠들보다 이 심리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뭔가 안타까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거를 제가 뭐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또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거예요. 뭐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준 만큼 절대 돌아오질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준 거의 절반만큼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오히려 뒤통수를 치거나 그 대가를 아주 참혹하게 치르게 만드는 아주 배은망덕하고 괘씸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이 이제 거의 뭐 말세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뭐 진짜 말 그대로 아주 추악한 시간이죠. 그죠? 추악한 시간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뭐랄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의 이 마음은 점점 더 지저분하고 얄팍해지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절대 나한테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 공부나 어떤 뭐랄까 이런 독서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내가 투자한 거에 몇 배 이상을 나한테 돌려줍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나중 가면은 아우라로 나타나요. 아우라로. 그 인간의 아우라로. 이거를 당장 무슨 뭐 재촉하듯이 뭐 1시간 2시간 뒤에 내가 방금 공부한 거를 막 급작스러운 테스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팍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삶 전체의 과정이란 말이야. 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놓고 봤을 때, 이것을 한 10년에서 한 30 해가지고 20년 주기라고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 30년 정도 내가 이거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걸 돌이켜 봤을 때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는 이 아우라 자체를 완전히 이 근본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할 때 뭔가 그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내적 포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문과 독서 이런 것들은 내가 공부한 것 이상으로 나한테 보답하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기 이제 뭐 방역 강화 수치 이런 거 다 풀렸으니까, 그죠? 예, 방역 이런 거 다 제한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홍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뭐 체이크아웃 맥주니 나바리니 이런 거 마시면서 젊음을 갖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소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누적돼서 결국 뭘 만든다? 그 사람의 아우라와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차별화시킨다. 이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뭐 영상 초반에 하는 이유는,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것은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면, 알고 살아가면 결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좀 뭐랄까 전인이라고 그러죠. 전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쉽게 날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뭐 영상 틀어가지고 맨날 이놈의 자식은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뭐 훈수질만 계속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할만한 입장입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구성주의와 오늘 이 비교해가지고 말씀드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이 구성주의하고, 원래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 들어가려고 했었죠. 심리학, 그죠, 오늘? 게슈탈트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구성주의 얘기가 왜 나오냐? 이 분트가 얘기했던 실험 심리학의 어떤 뭐랄까 일종이라고 해야 되나? 하위 범주라고 해야 하는 이러한 구성주의를 알아야지만 게슈탈트, 어떤 전체 이 체제로서의 심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구성주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성주의는 단순하게 이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원자라던가 분자같이 어떤 결합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마음, 심적 요소들도 뭘까? 바로 하나하나가 뭐겠어요? 감정이겠죠. 감정과 또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의 결합체라는 거예요. 결합체. 이해되시겠죠? 물질이라는 것이 원자, 분자의 결합체로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지닌다고 치면, 우리의 심적 요소 또한 하나의 감정과 어떤 매 순간순간의 감각의 결합체라고 봤던 게 바로 분트의 구성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트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의 심적 요소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먹고 싶다, 그리고 뭐 자고 싶다,
그리고 뭐 눕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눕고 싶다, 그죠? 그리고 뭐 달리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어떤 뭔가 욕구라던가 어떤 감정 같은 것들, 뭐 냄새가 좋다 이런 것도 있겠네. 냄새 좋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구성을 이루어 가지고 뭐랄까 하나의 결합체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투는 의식, 인간의 의식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은 뭐다? 결국 분자 구조와 같다. 분자 구조와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분자 구조와 흡사하다. 이게 바로 구성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세세한 부분들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의식을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할 가능하다. 나눌 수 있다라고, 분해 가능하다라고 분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를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이 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고 있는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걸 규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마음이 뭐지? 내 의식이 뭐지? 매 순간순간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분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 바뀌는 것 같으면 하나하나 어떻게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분해해서 살펴보자. 그러면 나의 의식이 나의 마음이 성립하는 과정을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분투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에 반면 게슈탈트 심리학은 무엇인가? 게슈탈트는 전체라고 말씀드렸었죠. 베르트하이머와 같은 이러한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은 이 심리 현상이라는 게 본질이 뭐다? 결국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전체성이라는 거예요. 전체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식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성주의처럼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의식이라는 것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덩어리라고 생각한 게 뭐였죠? 아까 구성주의, 분투였죠. 그에 반면 베르트하이머의 게슈탈트 심리학은 뭐냐? 바로 지각된 것. 이 의식이자 지각된 것은 결국 의식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아니라 요소 하나하나를 조사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뭔가를 알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인식해야지만 알아낼 수 있다. 인식이라는 것이 전체가 이제 받아들여져야지만 우린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하나를 요소를 조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지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를 하고 바라보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베르트하이머는 얘기했습니다. 베르트하이머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있냐면은 뭐 켈러, 뭐 코프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뭐 이제 나중에 나올 거니까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전체성이라고만 얘기하면은 뭔가 머릿속에 이런 어떤 표상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린다라고 칩시다. 선을 두 개를 더 그렸네. 그죠? 총 선이 4개잖아요. 이 4개의 선을 근데 우리는 선 4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2개의 막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전체로서 바라본 거죠. 그죠? 이거를 전체로서 하나로 바라봤기 때문에 2개의 막대가 빈 공간에 서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지 선 4개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또 하나. 왜 안 나와 또 이거? 하려고 하는데 또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뭐 일일이 보드마카 뚜껑 열어가지고 뭐 매일매일 확인해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라이브로 찍다가 안 나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선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인식하지 선 4개가 하나가 서로 만나지 않은 상태로 네모를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선이 4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도 선행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직관이라든가 어떤 뭐랄까 인식은 어떻게 먼저 받아들여요? 이거를 사각형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죠. 그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가 이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로 2를 예로 들면 이것 또한 역시 선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건데 이거를 누가 선 4개 있다라고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인식한다? 당연히 알파벳 2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무슨 뭐 클래식을 듣는다고 칩시다. 뭐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하나 예를 들면 모차르트 레퀴엠 D 마이너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레퀴엠 D 마이너에서 뭐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을 딱 듣고 있는데 그 파트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어떤 뭐랄까 바이올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또 뭐 심벌즈 나오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 바이올린 그리고 뭐 심벌즈 그리고 사람들이 합창하는 뭐 테너 뭐 바리톤 뭐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프라노. 이쪽 영역에 있어서 뭐 빠삭하진 않기 때문에 예, 이런 구성원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알토도 있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 구성들이 있는데 그죠? 뭐 바이올린도 있고 뭐 피아노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오케스트라 이 관현악단의 구성이. 근데 우리는 이 사람 하나하나를 인식하지 않잖아요. 조각으로 소리를 파악합니까? 바이올린 소리만 있네. 심벌즈 소리만 있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바리톤이 소리를 내고 있네. 역시 소프라노는 아름답네. 이렇게 안 보잖아. 어떻게 봐? 레퀴엠이라는 이 곡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범주에서 진노의 날이라는 이 주제, 이 소주제 파트에서 연주되는 그 음악 자체를 바라보잖아요. 바라본다라고 하면 좀 웃기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느끼잖아. 그죠? 예, 귀로, 청각으로, 그죠? 그 어떤 감정과 어떤 그 요소들, 우리에게 전달되는 어떤 미적 심상을 떠올리잖아요. 그런 것들 들으면서.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결국 이제 게슈탈트라는 것은 총합이다. 총합인데, 요소들이 합친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걸 넘어서, 오버라는 거죠. 총합이라는 것은 요소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의 기본적인 어떤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식을 아까처럼 구성주의처럼 내용으로서 배고프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눕고 싶다로 환원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전체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베르트 하이머의 이러한 어떤 게슈탈트 심리학을 추종하는 사람들, 연구했던 사람들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켈러라든가 코프카, 레빈 같은 사람들은 사회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리심리학, 뭐 교육심리학 이런 데에다가 전부 이제 이러한 어떤 게슈탈트적인 요소들을 조입을 해가지고 영향을 많이 이제 퍼뜨렸기 때문에 이 게슈탈트 심리학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철학으로 예를 들면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뭐랄까 인간을 파악할 때 구조주의적으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실존주의적으로 파악하느냐의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심리학 구성주의와 분트의 구성주의와 그 베르트 하이머의 게슈탈트 심리학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점을 설명해드리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